시어머니의 생일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 이수진은 시어머니 앞에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그릇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그릇도 있었습니다. 생선찜도, 나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이 자신의 밥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숟가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박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태영이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 모두 그 표정을 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그날 숟가락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수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태영이 잠든 사이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전날 밤 쌓인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정리돼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10해가 됐습니다. 수진은 매일 이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 몇 년은 시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탓이라고, 내가 더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해가 지나는 동안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찻잔을 닦다가 수진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 내던진 찻잔이었습니다. 수진이 차를 너무 뜨겁게 끓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깨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찻잔을 찬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뒤가 시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박정숙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먹을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누구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수진은 그 모든 계획을 받아 적었습니다. 메모장에 빼곡히 적힌 시어머니의 요구들을 보며 수진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다를 것이라고. 태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늦게 일어났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밥 됐어. 그것이 아침 인사였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밥을 상에 올렸습니다. 태영은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 국그릇이 식탁에 닿는 소리. 이 집의 아침은 언제나 소리들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생일날 한복 입고 싶대. 당신이 골라. 태영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요. 응. 당신이 취향이 좋잖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뭐라 할 텐데. 라는 말은 삼켰습니다. 10해 동안 수없이 삼켜온 말이었습니다. 부엌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여전히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일주일. 수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단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이 기억났습니다. 태영과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 박정숙은 수진의 손을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내내. 박정숙은 수진을 바라보는 대신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하객들은 몰랐습니다. 태영도 몰랐습니다. 수진만 알았습니다. 그 눈길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천명절이 지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정숙은 수진이 만든 음식을 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네 집 음식 솜씨는 이 집에 안 맞아. 그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드실 것이라고.
적응하시는 중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해가 지나도록 박정숙은 수진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 그 여자, 당신이 전부였습니다. 태영에게 말했을 때 태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날 수진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건으로 입을 막고. 아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수진이 아이가 없자. 박정숙은 가족 모임마다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병원에라도 가보라고. 태영이가 건강한 건 내가 알고 있다고.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은 그 문자를 지금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찻잔이 처음 날아온 것은 결혼 5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차를 너무 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정숙은 찻잔을 들어 싱크대를 향해 던졌습니다. 찻잔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은 찻잔을 볼 때마다 손이 조금씩 굳었습니다. 태영은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출근하면 없어지고 퇴근하면 지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태영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수진에게는 가장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10년이 수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으로. 수진은 1년 전부터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전날 밤. 온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시누이 태희가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선물을 들고 왔고 박정숙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정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딸 앞에서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태희가 돌아간 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마른 행주로 손을 닦고 나오자 박정숙이 소파에 앉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내일 한복은 준비됐어?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치수에 맞춰 맞춤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숙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떤 색? 연한 노란색으로 골랐습니다. 어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박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란색. 내가 무슨 나이에 노란색을 입어? 당신은 내가 촌스럽게 보여야 속이 시원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기의 버튼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눌렀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게 없어. 음식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태영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뭘 보고 데려온 건지? 박정숙의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감정 없이 내뱉는 말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내일 제대로 해. 손님들 오는 날이야. 당신 때문에 창피 당하고 싶지 않아.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정숙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방금까지 박정숙이 앉아있던 자리가 눌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내일 차릴 생일상의 재료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나씩 떠올리면서 밥, 국, 나물, 생선찜,
갈비찜, 잡채, 그리고 숟가락들. 수진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이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전날 밤 미리 손질해 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냄비에서 천천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찜 위에 빨간 고추가 올라갔습니다. 잡채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완성됐습니다. 수진은 음식을 하나씩 그릇에 담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태희가 먼저 들어오며 수진에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사촌 부부도 들어왔습니다. 박정숙은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고른 노란색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숙이 직접 자신의 돈으로 맞춘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나물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태영이 오늘 수진이가 새벽부터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태희가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밥그릇 앞에 앉아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박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2번, 3번 상 위를 훑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는 모두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만 없었습니다. 수진아. 박정숙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숟가락이 없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놓았습니다. 식탁이 정지했습니다. 태영이 수진을 봤습니다. 태희가 수진을 봤습니다. 사촌 부부도 봤습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뺀 거야? 생일날에. 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태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야. 수진아. 지금 무슨 태영씨. 앉아요. 수진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태영이 멈췄습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생일날 이런 꼴을 봐야 해?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가져왔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년치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드립니다.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태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박정숙은 그 녹음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있어요. 나도.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봤습니다. 태희는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핸드폰이었습니다. 태희는 핸드폰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파일이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3년 전 것이에요. 태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올케한테 하는 걸 내가 몰래 찍었어요. 그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겁이 났어요. 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올케. 수진은 잠깐 태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정숙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더 저 여자가 우리 집에서 살면 살수록 이 집 기운이 나빠지는 것 같아.
태영이가 저런 여자를 데려온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또 다른 날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친정이 그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복이 없는 집안이야.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밥 차릴 줄이나 알아? 손이 그 모양이니 아이도 안 생기지.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촌 부부가 굳어 있었습니다. 태영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숙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것은 1년치 중 일부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남은 것은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친정이 그렇게 된 것도 이유가 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수진은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복사본이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2008년. 우리 아버지 가게가 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보증을 잘못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거래처에 허위 정보를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박정숙이 처음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봤습니다. 어머니. 그 허위 정보를 흘린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 끊겼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나한테 예전에 돈을 빌려간 적이 있어? 그게 오래돼서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못 갚는다 하고 그냥 두면 됐는데.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게 너무 꺼림칙해서. 아예 없애버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태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촌 부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미워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수진을 봤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평생 이유를 모른 채 짊어지고 사신 짐을 내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머니 앞에 숟가락을 안 놓은 것은 제가 더 이상 이 밥상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기다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모르는 척했어? 태영 씨.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태영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이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한텐 더 힘들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잔을 들어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숟가락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박정숙의 자리 앞이었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진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수진을 막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 위에 박정숙의 자리에만 이제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그 숟가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밥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국물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수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끓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태영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합의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진은 새집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숟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